여러분은 지구 반대편에서 재배되어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온 바나나가 어떻게 우리 집 앞마당에서 자란 과일보다 저렴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이 기이한 가격 경쟁력 뒤에는 도대체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달콤한 껍질 속에 감춰진 믿기 힘들 정도로 잔혹한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한 기업이 국가를 통째로 집어삼키고 이익을 위해 정부를 전복시키며 바나나를 지키기 위해 기관총을 발사했던 피해 기록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바나나 공화국이라 부릅니다. 바나나 공화국이라는 단어의 기원은 1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04년 미국의 작가 오 헨리는 소설 양배추와 왕에서 가상의 국가 안추리아를 묘사하며 이 단어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소설 속 안추리아는 오로지 바나나 수출에만 의존하며 부패한 독재자가 미국 기업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비참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소설적 상상력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중앙아메리카의 온두라스, 과테말라, 코스타리카는 실제로 그런 상태였으니까요. 이 용어는 곧 정치학적인 용어로 굳어집니다. 외국 자본이 국가 경제를 완전히 장악하고 부패한 소수 권력층과 결탁하여 자국민을 착취하는 허울뿐인 독립국. 이것이 바나나 공화국의 진짜 정의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설계하고 지배한 실존하는 괴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 줄여서 UFC라고 불리는 미국 기업입니다. 20세기 초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는 중앙아메리카 사람들에게 엘풀포, 즉 문어라고 불렸습니다. 왜 문어였을까요? 그들의 탐욕스러운 촉수가 닿지 않은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업의 사업 방식은 기가 막혔습니다. 그들은 정글로 뒤덮인 가난한 나라의 정부에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당신네 나라에 철도를 깔아주겠소. 대신 철도 주변의 땅을 우리에게 주시오. 가난한 정부에게는 솔깃한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함정이 있었습니다. 첫째, 그 철도는 오로지 바나나를 항구로 실어 나르기 위해서만 설계되었습니다. 둘째, 그들이 양도받은 땅은 국토의 절반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면적이었습니다. 셋째, 그들은 그 땅에서 나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 특권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UFC는 중앙아메리카의 철도, 항만, 우체국, 전신 전화망까지 모두 소유하게 됩니다. 국가의 신경망을 잃게 외국 기업이 장악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대통령보다 강력했습니다. 자신들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정치인은 뇌물로 매수하거나 협박해서 끌어내렸습니다. 바나나 농장의 노동자들은 사실상 노예나 다름없었지만 국가의 법은 그들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법 위에 기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국가 위에 군림할 때 어떤 비극이 벌어질까요? 1928년 콜롬비아에서 벌어진 사건은 그 끔찍한 답을 보여줍니다. 당시 UFC의 바나나 농장 노동자들의 삶은 처참했습니다. 하루 12시간이 넘는 중노동에 시달리면서도 그들은 현금이 아닌 기업이 발행한 쿠폰으로 임금을 받았습니다. 이 쿠폰은 오직 UFC가 운영하는 매점에서만 쓸 수 있었죠. 참다 못한 노동자들이 파업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소박했습니다. 일요일에는 쉬게 해달라, 쿠폰이 아닌 돈을 달라, 화장실을 만들어 달라. UFC는 이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미국 정부에 로비를 합니다. 미국의 이익이 위협받고 있다며 말이죠. 미국의 압박을 받은 콜롬비아 정부는 자국민을 보호하는 대신 기업을 보호하기로 결정합니다. 1928년 12월 6일 콜롬비아 시에나가 광장에 수천 명의 노동자와 그들의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일요일 미사가 끝난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정부군이 기관총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경고방송 후 비무장 상태의 군중을 향해 무차별 사격을 가했습니다. 공식 기록 사망자는 47명이지만 목격자들과 역사가들은 수천 명이 학살당했다고 말합니다. 시신들은 밤사이 기차에 실려 바다에 버려졌습니다. 훗날 노벨문학상 수상자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소설 100년 동안의 고독에서 이 사건을 생생하게 묘사하며 잊혀진 죽음들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 사건은 바나나 공화국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국가는 껍데기일 뿐 주인은 자본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바나나 공화국의 역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1954년 과테말라에서 펼쳐집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노동 탄압을 넘어 국제 정치와 첩보전이 결합된 현대사의 거대한 분기점이 됩니다. 당시 과테말라에는 하코보 아르벤스라는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는 과테말라를 봉건주의에서 현대 자본주의 국가로 만들겠다는 꿈을 가진 개혁가였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가장 큰 문제는 토지였습니다. 당시 과테말라 경작지의 70%는 전체 인구의 2%가 소유하고 있었고, 가장 큰 땅 주인은 역시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였습니다. 심지어 UFC는 소유한 땅의 80%를 경작도 하지 않고 놀리고 있었습니다. 아르벤스 대통령은 토지 개혁법을 시행합니다. 놀리고 있는 땅을 정부가 사들여서 땅 없는 농민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이었죠. 물론 강탈이 아니라 기업이 신고한 세금 기준에 맞춰 보상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터집니다. UFC는 세금을 적게 내려고 땅값을 터무니없이 낮게 신고해 왔었습니다. 자신들이 신고한 헐값에 땅을 내놓게 생긴 UFC는 격분했습니다. UFC는 곧바로 미국 워싱턴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무서운 프레임을 짭니다. 아르벤스는 공산주의자다. 과테말라가 소련의 위성국가가 되려 한다. 당시는 냉전 시대였습니다. 공산주의라는 단어는 미국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마법의 주문이었죠. 게다가 당시 미국 국무장관 존 포스터 덜레스와 CIA 국장 앨런 덜레스 형제는 과거 UFC의 법률 자문을 맡았거나 주주였습니다. 사적인 이익과 공적인 공포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CIA는 비밀 작전, 이름하여 PB 석세스 작전을 승인합니다. 그들은 반정부 용병을 훈련시키고 심리전을 펼치고 과테말라 수도를 폭격했습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아르벤스 대통령은 결국 축출되었습니다. 그 자리는 누가 차지했을까요? 미국의 지원을 받은 군부 독재자였습니다. 그가 집권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농민들에게 나눠준 땅을 다시 빼서 UFC에게 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과테말라는 30년 넘게 이어진 내전과 학살의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약 20만 명의 과테말라 사람들이 이 기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바나나 값을 지키기 위해 한 나라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파괴된 것입니다. 역사는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미국과 거대 기업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벌인 이 과테말라 작전이 훗날 자신들을 가장 위협하는 적을 탄생시켰으니 말입니다. 당시 과테말라에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젊은 의사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르벤스 정부의 개혁에 큰 희망을 품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눈앞에서 미국 CIA가 개혁 정부를 무너뜨리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 제국주의 앞에서는 오직 무장혁명만이 답이다. 이 젊은 의사의 이름은 에르네스토 게바라, 우리가 체 게바라라고 부르는 인물입니다. 그는 과테말라를 떠나 멕시코로 갔고 거기서 피델 카스트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쿠바 혁명의 주역이 됩니다. 라틴 아메리카 전역을 휩쓴 반미주의의 불길은 바로 바나나 공화국의 비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 갖는 뿌리 깊은 불신, 그리고 자원 국유화에 대한 강력한 열망은 약 100년 전 바나나 농장에서 흘린 피와 땀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는 이후 이름을 바꾸고 여러 번의 합병을 거쳐 지금도 전 세계 바나나 시장을 장악한 거대 다국적 기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세상은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쿠데타를 사주하거나 군대를 동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나나 공화국이라는 유령은 사라졌을까요? 2007년 이 기업의 후신인 한 회사는 콜롬비아의 무장 테러 단체에 노동조합을 탄압해 달라며 자금을 댄 혐의로 미국 법무부에 거액의 벌금을 냈습니다. 또한 우리는 여전히 단일 경작이 초래한 환경 파괴와 특정 자원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이권 다툼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바나나가 반도체 배터리의 원료인 리튬으로 혹은 석유로 바뀌었을 뿐 구조적 본질은 그대로일지 모릅니다. 바나나 공화국, 이 단어는 단순히 먼 옛날의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견제받지 않는 거대 자본이 국가의 공공성을 압도할 때 우리가 어떤 야만으로 추락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경고장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실 바나나 한 입, 그 달콤함 속에 담긴 씁쓸한 역사의 무게를 한 번쯤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